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요 며칠 동안 세계를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 챗 GPT의 기술 거품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스닥이 3.07%, 스탠다드 푸어스는 1.4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9.15%나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챗 GPT의 AI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TSMC는 13%, 엔비디아는 17%나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사이 5,890억 달러가 증발했고 젠슨 황의 자산도 2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AI 분야에서 사실상 암스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데 중국의 딥시크는 미국 진영을 박살냈습니다. 메타의 CEO 주커버그가 AI에 올해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초장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중국이 딥시크를 개발하는 데 들인 돈은 단지 수백만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빅텍들은 중국이 어떻게 저런 가성비가 높으면서 성능도 괜찮은 AI를 개발했느냐면서 경악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은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미국의 빅텍들은 딥시크의 충격을 AI판 진주만 공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화권에서는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도 화제입니다. 1985년 광동성에서 태어난 그는 저장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2015년에는 하이플라이어라는 벤처를 창업해 40세가 되기도 전에 부호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호기심에서 딥시크를 창업한 뒤 중국 본토 상위 1%에 달하는 천재들만 직원으로 영입했습니다. 1%의 천재가 99%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CNN은 량원펑이 굉장한 수완으로 사모펀드 구성에 성공했으며 리창 총리를 만나 AI가 왜 중요한지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경제살리기 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젊은 천재 량원펑을 불러 그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확실히 뛰어난 테크노크래시입니다. AI에 특출나다는 량원펑을 불러 기술 전쟁의 새 판을 기획한 것입니다. 까오카오 状元, 즉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라 불리는 량원펑 같은 인재가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 중국은 잘 되는 집구석입니다. 이런 중국이 망한다고 매일같이 저주를 퍼붓는 일부 한국 매체들은 괴이합니다. 유튜버의 경우 보수 참칭 세력은 충격, 단독이란 문구와 함께 중국이 폭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파 계열은 99%가 속고 있다. 결국 이렇게 된다고 떠드는 게 유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엽십이 잘하는 것은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근거 없는 정신승리는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중화권에서는 AI의 천재 소녀라는 로플리도 큰 화제입니다. 1995년생인 로플리는 베이징대 컴퓨터 언어학연구소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2019년에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8편의 논문을 발표한 뒤 알리바바 다모 아카데미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그녀는 딥시크로 옮겨가 딥시크 V2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로플리는 샤오미의 창립자 레이준에 의해 연봉 1,000만 유엔의 조건으로 채용됩니다. 중국에서는 똑똑하면 삼고초려를 합니다. 샤오미는 모바일폰에 이어 자율주행 전기차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AI 기술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딥시크는 중국 프로그램이라 타이완이나 테난만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숨바꼭질을 하듯 대답을 회피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딥시크는 그야말로 미국의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증시를 핏빛으로 물들인 딥시크의 충격에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마이크로칩 제재가 중국의 AI 돌파를 막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나 레이몬더 전 상무장관을 이용해 바이든 행정부 시기 4년 동안 중국의 마이크로칩 기술을 봉쇄하려 했던 것들이 모두 헛수고였다고 토로했습니다. 중국은 딥시크 말고도 화웨이, 샤오미, BYD 등 기술 기업들이 쟁쟁하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첨단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매체 자르그라드는 블룸버그를 이용해
딥시크의 성공으로 인해 미국 빅테크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세계 500대 부자가 1,08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전문가 바빌로프는 AI에 대한 서구의 모든 투자는 거대한 금융 거품임을 단번에 입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빌로프는 미국 시장의 손실은 엄청나게 끔찍하며 2000년과 2001년의 닷컴 위기와 유사한 미국의 거대한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르 그라든 딥시크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600만 달러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미국 빅텍이 들인 돈의 2%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도 했습니다. 자르 그라든은 딥시크의 성공 비결로 미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웨이버, 바이두 또는 국영 미디어와 문헌에 실린 데이터는 라이센스 비용이 필요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중국 규제기관은 금지된 주제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사전에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중재 알고리즘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또 알리바바 클라우드나 텐센트 클라우드를 통한 GPU, TPU 대여는 무척이나 저렴한 데다 중국 기업은 AI 개발 보조금도 받습니다. 러시아 매체 자르그라드는 오픈 AI가 페라리라면 딥시크는 스포츠 튜닝을 갖춘 진리라고 했습니다. 주행 속도는 느리지만 5배 저렴하고 지역 도로에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의 AI 동지들이 미국 헤게모니의 지갑과 두뇌에 타격을 가했다면 러시아에서 수호이 27과 수호이 33 기술을 훔친 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